세계적으로 부와 명성을 가진 남자가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였다. 하지만 그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웃음을 잃어버린 딸. 사랑하던 남자친구가 교통사고로 죽던 날, 그 여자는 실성한 듯 웃더니 그 다음부터는 웃음을 잃어버렸다. 그는 SNS로 전 세계에 광고를 냈다. 딸을 웃기는 사람에게는 100억을 주겠다고. 100억이라는 거에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자우지장지지지 자우지장지지지. 하지만 아무도 여자를 웃기지 못했다. 사람들은 더욱 자극적인 방법을 동원했는데 그러다 결국 야! 사람이 죽었다! 사람이 죽었어! 실수야! 실수라고! 그리고 여자는 웃었다. 나 웃겨. 나 웃겨. 나는 공포영화 광이다. 내가 공포영화를 즐기는 방법은 독특하다. 극장에 걸린 공포영화를 늦은 밤에 보거나 아주 이른 아침에 본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일 재밌게 보는 방법은 아무도 없는 극장 맨 앞자리에 앉아보는 것. 그리고는 누군가 뒤에서 쳐다보는 시선을 상상한다. 누군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짜릿한 상상. 그것만큼 스릴 있는 일도 없다. 오늘은 중간 자리에 한 명 있네. 이러면 더 짜릿짜릿하지. 낯선 이에게 무방비의 등을 노출하는 것은 정말 짜릿하다. 저 사람은 내가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걸 모르겠지? 뭐야? 또 한 명 더 있나? 완전 최고야. 공포는 상상력에서 온다. 설마 저 둘이 공범이라면, 나를 노리는 살인범이라면, 미칠 것 같아. 너무 짜릿해. 스릴을 즐기는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은 잘 없는 기회야. 마치 파도 타기를 즐기는 서퍼가 큰 파도를 만났을 때의 느낌이라고 할까? 저 중간에 앉은 사람도 뒤가 짜릿하겠군. 나처럼 공포를 진짜 즐기는 사람이어야 할 텐데 그래야지 버틸 수 있을 테니. 하지만 웬만한 용기 없인 힘들지. 오늘은 영화가 집중이 안 되네. 하지만 영화보다 이 상황이 훨씬 더 재밌단 말이야. 어디 잘 버티고 있나? 역시 중간 사람은 버티지 못하고 맨 뒤쪽 자리로 도망갔구나. 역시 신경 쓰였나? 뒷좌석의 시선이. 역시 나만큼 담이 큰 사람은 없어. 그리고 영화가 끝났다. 오랜만에 재밌었다. 최고였어. 영화에 집중은 못했지만. 집에 가볼까나?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살해된 것은 처음에 맨 뒷좌석에 앉아있던 남자였다. 용의자는 중간에 앉아있다가 맨 뒷자리로 자리를 옮긴 남자. 만약 뒷자리의 남자가 뒤늦게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살해당했던 것은 나였을 것이다.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이후로 나는 여전히 공포영화를 즐긴다. 그 방법 그대로. 죽을 뻔했다니 더 짜릿하잖아. 오싹해 미치겠어. 미치겠다고. 오싹해 미치겠어. 미치겠다고. 외딴 곳에 오랜 기간 방치된 차가 있었다. 그 차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 남자는 차에서 식사는 물론이고 샤워, 빨래까지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었다. 10여 년 동안 차에서 사는 남자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방송국에서까지 그를 찾아오게 만들었다. 사실은 아내가 죽고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차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차에서 아내가 숨을 거두었거든요. 왜 새 차는 안 하시는 거죠? 생활 공간도 협소한데 안 불편하신가요? 아내와 마지막으로 함께한 그대로를 지키고 싶어서요. 차에서 10년 동안 살고 있는 남자의 정체는 아내가 죽고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차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로맨스 가이로 밝혀졌습니다. 결코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숨어 지내는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범죄자는 맞죠. 아내에게 항상 못해준 죄인이니까요. 그게 마음의 짐으로 담아 이렇게 지내는 거고요. 그럼 혹시 아내가 묻힌 곳에 찾아가는 모습을 촬영할 수는 없을까요? 그럼 더욱 감동적인 모습을 저희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아, 감동적인 모습이요? 아내는 죽을 때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네? 그게 무슨... 와이프가 살아있을 때 항상 타던 그 자리에. 와이프의 마지막 그 모습 그대로 이 차에 있다고요. 그곳에 들어가 있을 때 아내의 목소리가 제일 예뻤거든요.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이중 거울이야. 원래 여기가 슈퍼였던 걸 개조하면서 이건 놔뒀어. 옛날에 CCTV가 없던 시절에 누가 물건 훔쳐가는지 확인용으로 설치했던 것 같아. 아무도 몰라. 너밖에. 남편도 모르는 비밀 공간이지. 밖에서는 거울로 보이지만 말이야. 아우 더러워. 이 사람은 여기서 코 파네? 아 극혐이야. 아 웃기지? 어? 언니 남편이네? 탕비실 물건 채우러 왔나 보다. 근데 형부는 아직 놀아? 뭐 그냥 회사 잡일이나 도와주고 있지 뭐. 그래도 나 챙겨주는 사람은 저희밖에 없으니까. 봐봐, 오늘도 영양주스 만들러 왔네. 저거 진짜 맛있어. 너도 한 잔 마시고 가. 저거 마시고 나 10kg 뺐어. 해독 주스야? 아니, 남편이 이름 지었는데 천국 주스래. 어? 형부가 뭘 타는 거지? 천국 주스. 오늘도 맛있게 먹으라고. 남편이 이름 지었는데 천국 주스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야? 제발 살려주세요. 저 여기 갇혔어요. 당신 여기 왜 있는 거야? 제발요. 납치당했어요. 여기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노예처럼 살고 있다고요. 경찰 아저씨, 살려주세요. 사람들이 저를 춘식이라고 불러요. 빨리 이쪽으로 나와요. 며칠 후. 그래, 지하실에 계속 묶여 있었다니까. 내가 지나갈 때 소리 안 질렀으면 우리가 못 찾았겠지. 그건 걱정 마. 이제 소리 못 내니까 괜찮을 거야. 소리 내면 이웃집에 뺏긴다고. 다행이지.
집에 일손 필요했는데. 이번 준식이 일 잘하네. 준식아, 여기도 좀 닦아라. 우와, 맛있는 냄새. 웬 쿠키야? 우리 오빠 줄 거야. 뭐? 또?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또 뭐야? 비밀. 당신 정말 미쳤어? 왜 그래? 결혼할 때 분명히 말했잖아. 내 취미생활은 절대 노터치 한다고.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하지만 아내의 덕후 팬질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김미남의 오랜 팬입니다. 벌써 20년 된 팬이죠. 김미남 씨, 다음 무대 준비해 주세요. 여기 팬 선물이요. 오, 아직도 인기가 여전하쇼? 나 하나 먹어도 되지? 잠깐! 먹지 마, 그 쿠키. 아유, 왜 그러세요? 좀 나눠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 이게 뭐야? 케이크 뭐야? 벌써 20년 동안이나. 벌써 20년 동안이나. 야, 케이크 안에도 온통 면도칼이야. 르르랄라르. 아내는 김미남의 20년 지기 광팬입니다. 아내가 누군가의 팬이라는 게 질투도 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를 응원합니다. 그래도 질투나니까 오늘 밤에는 몰래 하나 훔쳐 먹어볼 생각입니다. 우리 오빠 맛있게 처먹어. 요즘 들어 유튜브에서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1만원 챌린지가 유행이다. 그래서 관심병자인 나도 1만원 챌린지에 도전하려고 한다. 저는 하루에 1만원으로 초럭셔리한 뉴요커의 삶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병에 50만원짜리 고급 샴페인과 하루 100만원짜리 호텔방에서 먼저 시작하고 30만원짜리 비프 스테이키 맛있어. 고급 에스테틱 서비스를 고급 호텔에서. 오늘 하루 화끈하게 보냈네요. 자, 오늘 쓴 금액은 총 합쳐서 커피까지 181만 5천원. 이제부터 하루 10,000원으로 뉴욕에서 살아보기 본격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잘 보세요. 왜 이러세요? 자, 이로써 오늘 쓴 돈은 15,000원. 5,000원이 모자르네요. 5,000원만 더 벌면 10,000원으로 뉴욕 하루 살기 미션 완성입니다. 저기 있다. 5,000원만 더 구해볼까요? 어이, 거기. 어이, 서보라고. 뭐야 이놈, 옷이 왜 이래? 무슨 슈퍼히어로 흉내라도. 무인도에 남자가 표류되었다. 남자는 눈을 크게 다친 상태였다. 점점 시력은 사라져갔다. 이대로는 앞을 볼 수 없을 것이고 척박한 자연 속에서 남자는 곧 생명을 잃을 것이다. 날이 갈수록 남자는 야유어갔다. 어느 날 가까운 섬의 원주민이 그를 발견했다. 원주민들은 그를 극진히 보살펴 주었다. 살을 찌워라. 그래야 더 많은 고기가 나온다. 족장의 명령을 받은 원주민들은 그에게 엄청난 양의 음식을 주었고 그는 계속해서 먹었다.
좋아, 좋아. 맛있는 고기가 더욱 늘어난다. 살이 찌는 것이 멈추면 바로 잡는다. 그 전까지는 계속 먹여라. 더욱 고기가 늘어나게. 하지만 남자는 편식이 심했다. 과일이나 채소는 일절 먹지 않았고 돼지, 소, 말, 원주민들이 키우던 고기만 축냈다. 고기를 먹을 때마다 남자의 몸도 급격하게 불어났다. 좋아. 상관없어. 돼지든 소든 말이든 얼마든지 줘라. 사람 고기가 제일 맛있으니 싸구려 고기들은 나중에 육지에서 공수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남자에게 줄 고기들이 모두 사라졌다. 그리고 뭐? 가축들이 모두 사라져? 에이, 안 되겠다. 그럼 오늘 그놈을 잡아야겠다. 당장 그놈의 목을. 고기. 배다. 고기 먹으러 본격적으로 나가볼까? 나 다녀올게. 여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비상식량이랑 아니야. 난 몇 시간 하고 내려올 건데 뭘. 아내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 바보 같은 짓이었지. 그렇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다니 말이야. 비상식량 하나 안 챙겨가다니. 먹을 거는 고사하고 마실 물도 없었어. 헤매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어. 핸드폰 배터리도 없어서 구조 연락도 못하고. 낮이면 그래도 견딜만 했어. 밤에는 정말 무섭더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디선가 작은 소리만 들려도 날카로워지더라고. 깊은 산 속에 인적이 없는 곳이라 야생 동물들이 공격할 수 있는 곳이었어. 더군다나 들개인지 늑대인지 모를 소리까지 들렸지. 나는 몸을 숨길 곳이 필요했어. 여기는 안 돼. 동굴 같은 곳이나. 나는 결국 절벽 같은 곳에서 떨어져 버렸지. 눈을 떠보니 그건 정말 생명수 같은 거였어. 그때 그 물맛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거야. 정말 맛있었거든. 수분이 내 몸 전체에 퍼지는 그 느낌.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 물을 마시니까 뭔가 안도감도 생겼고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식이었지. 나는 금방 잠이 들어버렸어.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나는 내장까지 다 뱉어낼 기세로 내 몸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내버렸어. 미친듯이 맛있게 먹었던 그 물가 바로 위에는 반쯤 썩은 시체가 물속에 빠져 죽어있더군. 개울가 바로 위에 있던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은 사람이었던 거야. 결국 얼마 뒤 나는 구조대에 의해 구조되었어. 조금만 늦었어도 나는 죽었겠지. 와, 선배,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 근데 정말 끔찍하네요. 시체 썩은 물이라니. 그 맛이 어떻게 맛있게 느껴질 수 있지? 이건 완전 원효대사 해골물 이야기 같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먹어서 그랬겠지. 아무리 모르고 마신다고 해도 저는 정말 그걸 맛있게 먹었다는 걸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래, 그럴지도. 어때?
커피는 맛있어? 네, 정말 맛있어요. 이 커피는 뭐죠?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먹어본 커피 중에 정말 최고로 맛있었어요. 커피가 아니라 물이 맛있는 거야. 물이. 아직은 숙성 더 해야 돼. 그래야 더 맛있거든. 응? 근데 형수님은요? 아, 어디 갔어? 커피 더 마실래? 이거 와이프가 만든 거야. 남편과 사이가 좋지 못했다. 어느 날 친구가 동네 시장에서 산 새끼 돼지 미키를 집으로 데리고 왔다. 남편과의 사이가 돈독해지면 좋겠다며 준 선물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남편과의 사이가 더욱 안 좋아졌다. 남편은 그저 미키만 돌본다. 남편의 옆자리엔 항상 미키가 있다. 저 돼지 새끼. 이 돼지 새끼 죽여버릴 거야. 아, 안 돼. 미키만은 안 돼. 닥쳐. 이 돼지 새끼야. 돼지는 너야. 뭐? 쟤는 미키고 뭐? 네가 돼지라고. 죽어! 미키는 내 거야. 김땡땡 씨 시한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죠. 내가 시한부라고? 내가? 마음의 준비라니. 내가 곧 죽는다고? 아직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 꿈이 뭔지도 모르는 이 꽃다운 나이에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되고 싶었던 건 뭐지? 내 꿈은 뭐였을까? 내가 후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엄마, 아빠, 먼저 가서 미안해요. 우리 김땡땡이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나는 효녀 될래, 효녀. 우와, 우리 김땡땡이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다니. 엄마 아빠 너무너무 행복해. 맞아, 효녀. 김땡땡아, 왜 이러는 거야? 미안해, 엄마. 나 시한부야. 근데 네가 시한부인데 왜? 부모보다 먼저 가는 건 불효잖아요.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서 기다리세요. 곧 따라갈게요. 안 돼. 아니야. 우린 미친 보다 불효자가 좋아. 와, 오늘 정말 많네. 아, 배고파. 뭐 먹지? 저기 맛있겠다. 난 저거 먹고 싶어. 와, 저 사람 봐. 맛있겠다. 왜? 저게 맛있어 보이나? 저거 먹을래. 가자. 리얼? 응, 내 말 믿어. 저거 분명 맛있다니까. 뭐야? 봐봐. 비계가 많은 게 맛있다니까.